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처럼 쌓일 만큼 잡혀 온 국민이 즐겨 먹던 국민 생선 명태. 하지만 이제 명태는 더 이상 우리 바다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 씨가 말랐지만 다시 우리 바다로 돌아온 명태 사촌 대구. 대구 보기 어렵다는 것도 옛말. 속까지 확 풀어준다는 겨울철 별미 대구가 거제 앞바다엔 그야말로 풍년인데요. 집 나간 명태와 다시 돌아온 명태사촌 대구가 들려주는 우리 바다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생선, 명태. 상황에 따라 명태는 이름도 다양한데요. 꽁꽁 얼린 동태를 찌면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도는 동태찜이 되고요. 얼리지 않은 생물 명태를 시원하고 칼칼하게 끓여내면 속풀이에 좋은 생태탕. 밥도둑 창난젓의 재료도 명태 내장이에요. 술안주로 그만인 노가리는 새끼 명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양한 이름만큼 흔했던 생선. 우리는 명태를 찾으러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동해 최북단으로 향하는 길에 주문진 수산시장에 잠깐 들러봤는데요. 물론 명태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에서 난 명태가 맞을까요? 한 접시 10,000원이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동해에서는 명태 코다리가 나지를 않아요. 전혀. 우리 바다에선 이미 씨가 말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90%는 러시아산입니다. 입맛 없을 때 그만인 젓갈이라고 다를까요? 명태의 알로 만든 명란젓이나 내장을 매콤하게 묻혀낸 창난젓 역시 모두 러시아산이네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약 한 7만 톤 정도 그렇게 어획가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로 우영에 돛담하기 시작해가지고 2007년 이후로는 약 한 10,000톤. 예전에 보면 그 노가리라 해가지고 약 한 27cm 이하 작은 명태를 대량으로 어획한 이후에 약 한 90년도 이후부터 우영에 돛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동해 명태의 어획량은 1980년대 최대 16만 톤을 찍기도 했지만 90년대부터 급감해 현재 공식적인 어획량이 0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씨가 죄다 마른 데는 새끼 명태인 노가리 남획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가리 잡이가 극심했던 1970년대 명태 어획량의 90% 이상이 노가리였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30년 전에 이미 미래의 명태까지 모두 잡아버린 셈입니다.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국민 생선 명태.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동해 최북단 강원도 고성. 금강산과 해금강이 지척에 있는 고성에서도 북으로 가는 육로는 끊겨 있습니다. 그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조업을 하는 이곳은 거진항인데요. 동해에서 겨울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늦게까지 머물러 있는 곳. 한때 명태의 고향이라 불리던 강원도 고성입니다. 25년 전에, 30년 전에는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 뒤에 이제 산에 이제 그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다 이제 명태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선주집, 선원집이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명태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빈가가 좀 많이 있고, 예전에 명태가 얼마나 많았으면 집집마다 명태가 걸렸거든요. 또 개나 고양이도 안 물어갔어요. 워낙 많아서. 개나 고양이도 그냥 지나칠 만큼 명태가 흔하게 널려있던 시절. 이제 그 명성도 다 옛말이 되어버렸는데요. 명태는 전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북태평양에서는 베링해, 또 홋카이도, 남방 한계선으로서 동해까지 서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수심 한 200m 정도의 수온이 10도씨 이하의 아주 찬 데 사는 냉수성 어종이죠. 주로 산란은 북한의 원산만 근해입니다. 주로 겨울에 산란을 하고요. 북한 한류가 강하면 남쪽까지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우리는 새벽바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쳐두었던 도루묵 그물을 거두기 위해서인데요. 동트기 전부터 고된 작업이 한참 이어집니다. 일찌감치 부지런을 떨면 도루묵 수확은 괜찮은 편입니다. 사라진 명태를 대신해 그나마 도루묵이 지역 어민들의 겨울철 소득원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말짱 도루묵이란 것도 옛말인 걸 보면 물고기 팔자도 세월에 따라 달라지나 봅니다. 옛날에는 다 명태만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도루묵이 이제 주업종으로 됐습니다. 명태가 안 나는 바람에. 그전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막 싣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커터제 그거를 해가지고 개인이 1인이 300kg 그거 이상 못 잡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도루묵도 한때 자원이 급감해 시름이 깊었던 어종인데요. 어업인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지금은 자원이 회복된 대표 어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사라진 명태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름하여 명태 살리기 사업. 과연 어떤 걸까요? 정부와 학계 그리고 어민들이 주축이 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2020년 이후 우리 식탁에 국산 명태를 다시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 원래 사는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수평적으로 우리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먼저 명태의 개군부터 살펴볼까요? 원상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앞바다에 있는 거 하고 베링해 앞바다에 있는 거,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인근 일본하고 블라디보스톡 요 인근에 있는 걸로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는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50에서 60% 정도도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잡힌 걸로 소화를 못 시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전부터 수입량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포획되는 양이 줄으니까 그만큼 수입을 더해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유지를 시켰던 거죠. 명태는 크게 5개 개군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우리나라 동해 인근 개군의 씨가 마르면서 명태를 찾아 더 차가운 북쪽 바다로 원양어선을 보내는 형편입니다.
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선원 11명이 오늘 시신으로 발견돼 인양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선원은 모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25분쯤 더 멀고 더 차가운 바다로 사라진 명태를 찾아가야 하는 일.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 침몰 사건의 본질은 결국 우리 바다의 황폐화에 있습니다. 오룡호 침몰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룡호 사건을 금세 잊은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원양에서 잡아온 명태로 밥상을 차리는데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생선 명태. 보관이 쉬워 연중 먹을 수 있다는 보편성 때문일까요?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명태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도 이건 러시아에서 항상 그전서부터 잡아온 거라서. 마침 손님 한 분이 오셨네요. 쌍에 올라갈 거예요. 제쌍. 제사상에 올라 절 받는 물고기 명태. 민족의 생선이라는 명성은 그냥 얻어진 말은 아닌 듯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흔한 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통통한 명태알은 젓갈의 재료가 되고요.